자,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는 매산 이하진 서생의 친필 서첩인 청검물전입니다. 이 서첩을 쓰신 매산 이하진 선생은 조선 중기인 17세기의 문신으로 시와 글씨에 아주 능한 분이셨습니다. 본관은 여주, 자는 하경, 호는 매산 또는 유구당으로 좌찬성을 지낸 소릉 이상희 선생의 손자이며 지평이셨던 이재한 선생의 아들이십니다. 1666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관, 대사성, 예문관 재학, 병조 참판 등을 지내신 분으로 당시 치열했던 당정의 와중에서 남인계열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경신왕국 또는 경신대출척이라고도 하는 사건으로 중환관직에서 밀려나 진주 목사로 좌천되었다가 위리안치 된 뒤에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간 지 2년 만에 유배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매산 이하진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성호 이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호 이익 선생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매산 이하진 선생의 5 아들 중 막내로 부친은 매산 이하진 선생의 유배지에서 태어난 지 채 1년이 안 되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청검물전이라고 하는 책은 2010년도 보물제 1673호로 지정된 필첩입니다. 모두 10첩으로 이루어진 필첩으로 표지마다 보시는 것처럼 청검물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검물전은 천금을 주더라도 남에게 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옛날 중국 진나라의 왕이지가 스승이었던 위부인의 필진도를 읽고 난 뒤 자신의 평생 경험한 바를 적어 자신에게 남긴 제 위부인 필진도 후의 끝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각 첩에 실린 필적은 아주 다양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산명월 북창청풍 또는 성서초당 매헌주거와 같은 대자 글씨가 있고, 소 주변 풍경에서 오는 감흥을 읊은 절구시, 또 12가지 향기 나는 완상식물에 대한 절구시, 또 동쪽 정원의 8가지 짝에 대한 고시, 또 자신이 8가지 애완물에 대한 명과 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산천의 자연물과 소박한 소유물, 애호물에 자신의 정을 붙여 자족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과 조선과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쓴 절구시, 노는아 주역, 당서나 남사의 열전, 고사전의 구절, 또 자연에 깃들어 탈속하게 살던 옛 어른들에 관한 아름다운 구절, 독서와 풍류를 즐긴 옛 문인들에 관한 일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중선의 소창작이나 진계유의 소창유기와 같은 명나라 시대의 소품문이 자주 보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필첩에는 유구당, 매산, 황려, 이화진인 혹은 하경 등과 같은 성명, 자호, 본관에 관한 인장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 필첩의 필사 시기는 필첩에 적혀 있지 않지만 필첩의 내용으로 보아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하진 선생의 시문집인 유구당 유구의 제2책과 3책에 실려있는 소록 속의 8수의 시가 이 필첩 속에 적혀 있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서원은 1680년 일어난 경신대출척으로 남인계열이 대거 조정에서 밀려날 때 이하진 선생도 그해 5월 파직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나 10월 초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될 때까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요즘의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서강 일대를 말하는데 필첩 속에 나오는 성서초당이 이곳을 말합니다. 또 이 청검물전이라는 표제가
왕이지가 53세 때 지은 글에서 나왔는데 1680년은 매산 이하진 선생도 53세가 되는 시기였고, 이때 관직에서 물러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곤경에 처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한가해서 이하진 선생이 왕이지처럼 자손에게 길이 전할 글씨를 써서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글씨는 여러 가지 크기로 썼는데 해서자는 왕희지의 소해자를 바탕으로 했으나 획이 좀 무르고 짜임이 느슨한 편이며 행서는 해서를 흘려 쓴 정도로 좀 거친 편입니다. 이에 비해 초서는 가는 획으로 아주 분방한 필치를 보이는데, 이는 16세기 초서의 명필이었던 고산 황기로의 서풍을 따랐던 숙부 청선 이지정 선생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정 선생은 조선전기 초서의 대가였던 고산 황기로의 초서풍을 사숙해서 초서에서 일가를 이룬 서예가이셨습니다. 초서의 명인으로 이름이 나서 초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분의 호를 청선이라고 한 것은 글씨를 쓸 때 붓을 놀리면 매미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청선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청선 이지정 선생의 서풍은 매산 이하진 선생에게 이어진 뒤에 다시 매산 이하진 선생의 셋째 아들 옥동 이서 선생에게 이어져서 옥동 선생에 의해 동국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동국진체는 18세기 등장한 조선 고유의 서체를 말하는데 옥동 이서 선생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옥동 이서 선생은 자기 스스로의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서법의 정립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중국의 진나라 서체를 바탕으로 미법이라는 서체를 일부분 수용하여 창안된 것으로 옥동체라고 하며 이를 동국진체라고 부릅니다. 이 동국진체는 이후 공제 윤서두에게 전해졌고, 이는 다시 소론계 학자였던 백하윤순에게 전해졌다가 윤순의 서법을 계승한 원교 이광사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호 이익의 가문은 실학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체나 서법으로도 우리나라 서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